인생 참 덧없더군요. 평생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모은 제 전 재산 20억이 단 한 달 만에 연기처럼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그 돈 이제 제 거예요. 법대로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든. 한때 천사처럼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미소 씨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026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저 같은 늙은이는 그저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도 뼈아픈 기록입니다. 은퇴 후 찾아온 지독한 고독,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치밀한 유혹에 대한 사연이죠. 사건의 시작은 6개월 전 강남의 한 프라이빗 골프 리조트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집과 골프장만 오가던 제 앞에 마치 영화처럼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교수님, 폼이 너무 멋지셔서 한참 구경했어요. 그 싱그러운 목소리가 제 무너진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을 때 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30살이나 어린 여자가 70이 넘은 노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요. 하지만 외로움은 이성을 마비시키더군요. 그녀는 제 건강을 챙기고 제 외로운 밤을 전화로 채워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녀가 없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미래형 가상 자산 투자를 제안하던 그날 밤, 제 노후는 이미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은퇴 후에 스위스에서 살기로 했잖아요. 이 코인만 상장되면 우리 자산은 10배가 될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아파트 매각대금과 연금저축액 무려 20억 원이 그녀가 알려준 정체불명의 앱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우리가 약속했던 신혼집은 유령처럼 사라져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의 골프장 입구에서 제 차를 돌렸을 겁니다. 2026년의 봄은 유난히 따스했죠. 아내를 보낸 지 벌써 3년, 넓은 아파트엔 먼지만 쌓여가고 밥솥은 늘 1인분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적막함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날도 외로움을 잊으려 찾은 단골 골프 리조트에서 전 평소와 다른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머스크 향과 섞인 싱그러운 꽃내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미소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혹시 박준식 교수님 아니세요? 예전에 TV 강연에서 뵀었는데 실제로 뵈니 훨씬 정정하시네요. 그녀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도 아닌 저를 알아봐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니 제 자존감은 순식간에 하늘을 찔렀죠. 34살의 미소 씨는 자신을 성공한 IT 벤처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존경 가득한 눈빛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청춘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건강 챙기시라며 고가의 영양제를 보내왔고 저녁마다 영상통화로 제 하루 일과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교수님처럼 멋진 분이 왜 혼자 계세요? 제가 옆에서 평생 보필하고 싶어요. 그 달콤한 말들에 취해 저는 아들이 보낸 안부 문자조차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며 늘 딱딱하게 굴던 아들 현우보다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미소 씨가 훨씬 더 소중한 가족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 어리석은 착각이 재앙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만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백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 회사가 이번에 2026 차세대 가상자산 플랫폼을 런칭하는데 초기 자본이 조금 부족해요. 성공하면 우리 스위스에 저택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녀는 제게 화려한 홀로그램 차트와 수익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 지식도 그녀의 치밀한 연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돈보다 그녀와의 장밋빛 미래를 사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이끌고 은행으로 향하던 순간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일궈온 제 삶의 전부가 숫자로 변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죠. 미소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따뜻한 온기에 취해 저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연금 그리고 아내의 사망보험금까지 포함된 총 20억 원. 그 거대한 숫자가 앱 화면 속 투자 성공이라는 네 글자로 바뀌는 걸 보며 저는 바보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직후 미소 씨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자기야, 본사에서 연락이 왔네? 금방 다녀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우리가 매일 대화하던 메신저 방은 알 수 없는 사용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다급하게 투자 앱을 실행했지만 화면엔 접속할 수 없는 서버라는 차가운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죠. 심장이 조여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사무실이라던 강남의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낯선 보안업체 직원들 뿐이었죠. 한미소 씨요?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여긴 공유 오피스라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화려한 사무실, 직원들, 홀로그램 차트, 그 모든 것이 오직 저 한 명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무대였다는 사실을요.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20억.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조차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이 치욕스러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평생 쌓아온 제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죽고만 싶었죠. 약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질까? 어두운 거실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설마 그녀가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현우였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거실 불을 켠 아들은 제 초라한 몰골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 기어코 사고를 치신 겁니까? 아파트 등본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 여자한테 뭘 얼마나 주신 거예요?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하는 아들의 정보력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이름 한미수 아니죠? 이희진이라는 이름의 전과 오범 전문 사기꾼입니다. 노인들만 골라 골프장에서 접근하는 아주 악질적인 집단이에요. 현우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그녀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던 그 싱그러운 미소는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고 제가 보낸 20억은 이미 세탁되어 해외 가상화폐 계좌로 흩어지고 있었죠. 사기꾼들은 노인의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수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의 노인 사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AI를 이용해 목소리를 조작하고 가짜 투자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를 완벽하게 고립시키죠. 아버지는 돈을 잃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을 도둑맞으신 겁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해서 입을 닫고 있으려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노린 것이 바로 나의 이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생각보다 훨씬 냉철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울고만 계실 겁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일하며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 절대로 자기 발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우는 제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타겟 확인됐습니다. 2026년형 역추적 시스템 가동하세요. 우리가 준 돈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패배한 노인이 어떤 반격을 시작하게 될지를요. 아들 현우는 대기업 법무팀의 인맥과 최첨단 보안팀을 총동원했습니다. 2026년의 기술은 사기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그 여자가 사용한 투자 앱, 사실 백도어가 설치된 복제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역으로 그 통로를 이용하면 그녀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자 모니터에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음 타겟을 고르고 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당장 잡는 대신 더 큰 그물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속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죠. 현우는 제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소 씨, 사실 내가 숨겨둔 비자금이 10억 더 있어요. 아들 몰래 빼둔 건데 우리 이걸로 스위스 가서 새로 시작해요. 예상대로 10분도 안 되어 꺼져 있던 그녀의 전화기가 켜졌습니다. 탐욕은 역시 가장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말 10억을 더 가져온 줄 알고 화려한 공항 패션으로 나타났죠. 어머, 교수님,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본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수습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 뻔뻔하게 제 손을 다시 잡는 그녀의 살결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의 신호가 올 때까지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완벽하고도 고통스러운 연기였죠. 미소 씨, 돈 여기 있어요. 하지만 확인하려면 이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네요. 제가 내민 태블릿에는 현우가 심어놓은 금용 동결 해제 위장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빛내며 코드 번호를 누르는 순간 라운지의 모든 출입문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지금입니다. 현우의 외침과 함께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하며 도망치려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희진 씨, 당신의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놔. 너희가 뭔데 나를 막아. 교수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서 말 좀 해봐요. 이희진, 아니 미소 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쑤어 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죠. 미소 씨, 아니 이희진 씨, 당신이 훔친 건 내 돈만이 아니었어. 내 남은 생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가져가려 했지. 하지만 내 아들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더구. 수사관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꼬리가 밟혔습니다. 현우의 팀이 역추적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지려던 제 자금의 80%가 동결되었고 그녀의 금고에서는 수많은 노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들이 쏟아져 나왔죠. 경찰서 복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창피해서 죽으려고만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젖은 손을 잡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비록 전 재산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아들 녀석과 함께 골프장 대신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아버지, 다음 주엔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아들의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유혹보다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노후의 고독은 달콤한 독을 품은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한 사랑은 거창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켜주는 사람 곁에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026년 세상은 더 빠르고 화려하게 변해가지만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는 악마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숨어 있습니다. 부디 이 사연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사연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